사이즈 오브 하면 그리고 퍼센트 C로 출력하니까 A 나오고 그리고 숫자 65 나왔죠. 그래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우리가 방학도 지냈고 뭐 다양하게 지금 다 1학년 때 다 까먹었기 때문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지금 해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좀 학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죠? 자, 자, 잠깐만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인티저형으로 4바이트짜리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인티저 형태로 하니까 인티저는 자료 구조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짜리 크게 만들어졌죠. 4바이트 크기만큼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숫자 100을 집어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사이즈 오브 하면 이번에는 사이즈 오브를 하면 4바이트가 나오겠죠. 4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면 10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100이라는 값이.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좀 더 볼게요. 그럼 변수의 주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앰퍼센트라고 부르죠. 이 앰퍼센트 연산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단항 연산자일 때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트로 의미가 우리가 할 수 있고 이항 연산자일 때는 bitwise and operator예요. 무슨 말? 그러니까 단항이 무슨 말이죠? 연산자, 그러니까 피연산자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항 연산자는 피연산자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피연산자 A와 B, 피연산자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앰퍼스트 연산자가 있으면 이 의미는 뭐예요? A와 B의 값을 그 비트 연산을 해서 비트 연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예를 들어서 8이고 B의 값이 만약에 2예요. 그럼 얘는 8은 이진수로 비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1000이고 2는 이진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0010이죠. 맞죠? 자, 얘를 엔드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자릿수 0하고 0이니까 엔드면은 0이죠. 1하고 0하고 엔드 연산하면 얼마죠? 0이죠. 엔드 연산은 둘 다 1일 경우에 1이죠. 0하고 0하고 엔드 연산하면 0이죠. 0하고 0하고 1하고 0하고 엔드 연산하면 0이죠. 아이고. 0이죠. 그래서 결과는 0이에요. 엔드 연산을 하면. 그래서 C에는 값이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 연산을 할 때도 즉 앰퍼스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앰퍼스드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 사용될 때는 변수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고, 자, C1, C2라는 변수를 각각 만들었어요. 값을 A와 B 문자를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 없죠? 이해하는데 문제 없죠? 여기에 이제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출력을. 그러니까 잠깐만. 출력을 하기 전에 출력을 할 때 뭘 출력하냐 하면 뭘 출력해요? 앞에? 변수 앞에 뭘 붙여요? 앰퍼스드 연산자를 붙였죠. 이 연산자 하는 일이 뭐라고? 주소를 반환하는 연산자다. 근데 무슨 주소? 시작 주소. 자, 그래서 이 C1이라는 변수가 위치하고 있는 시작 주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림에서 1000번지이고 C2는 그림에서는 1001번지예요. 1001번지고 자, 그래서 이
얘를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로 지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P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는 이 주소를 출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인트 뜻이에요. 포인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값이?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읽어보면 뭐 이상한 값은 아니고 0x 뭐라고 나와요? 아주 긴 값이 나오나요? 그게 실제 주소예요. 그게 주소예요. 그 메모리 주소예요. 아주 긴 메모리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긴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설명하면 힘드니까, 그냥 1000번지, 2000번지라고 가정을 하고, 1000번지 뭐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엔드 저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앰퍼센트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변수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지금 궁금한 점이나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그 LMS에 올라가 있는 강의 자료는 내가 업데이트를 좀 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근데 강의 자료가 업데이트가 아마 됐을 건데. 네, 지금 실습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컴파일만 할 수 있으면 돼요. C 플러스 그 C언어로 컴파일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차근차근 하면 그 뭐야 좀 보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 차후에는 이제 계속 비주얼 스튜디오를 내가 설명을 가능하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최순필 학생은 그 질문을 했는데 방금 강의 소개에서 PBL 과제 관련 사이트들이 있는 강의 소개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MS 강의 자료 안에 보여줄게요. 강의 자료실 안에 이 실러버스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 여기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 첨부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내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여기 날짜랑 이렇게 표시를 해줄 테니까 업데이트 된 날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거기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앰퍼센트를 붙이면은 뭐 무슨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 숫자가 잔뜩 붙어서 그 숫자가 출력된 게 주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주소 연산자를 가지고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인티저로만 바뀌었어요. 인티저로 바뀌어도 뭐 똑같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C1하고
C1하고 C2의 주소 출력하는 그 주소가 아마 한 바이트 차이밖에 안 났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볼래요? 내가 지금 그 아마 보장은 못 하는데 아마 대부분 한 바이트만 차이 날 거예요. 아마 한 바이트 차이 나나요? 아닌가? 잠깐만 얼마 차이 안 나도 그 약간 한 바이트 이상의 차이 나는 거네. 아, A하고 C. A, B, C 두 바이트 차이가 나는 거네. 16진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A, B, C, D, E, F가 되면 그게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진수는 0부터 9까지 가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되는 거고 근데 16진수는 16진수는 9까지 가고 A, B, C, D, E, F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에 A하고 C가 됐다는 얘기는 A하고 C 두 바이트가 차이 나는 거네요. 뭐 어쨌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인티저 형태로 이렇게 좀 큰 사이즈를 할당을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 아마 그 주소 차이가 4바이트가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어, 그 퍼센트 P도 해보고 퍼센트 D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주소를 그러니까 이게 10진수로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약간 헷갈리면 자 그래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로 아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연을 쓰려면 이전에 따로 다운받아야 하는 게 있지는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뭐 C++ 옵션을 선택해줘야지 컴파일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혹시 선택을 안 했으면 그 C++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C++를 추가로 설치할 수가 어떤 옵션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어, C++를 추가로. 네. 혹시 잘 안 되면 다시 문의를 주세요. 자, 그래서 출력해 보니까 어때요? 4바이트 정도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더 많이 나나? 퍼센트 P 하지 말고 퍼센트 D로 출력을 해도 돼요. 네, 지금 실습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는 게 맞고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라도 C 언어 컴파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네. 자, 어때요? 32.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32비트짜리 컴퓨터가 됐는데 요즘에는 64비트 컴퓨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소 메모리를 관리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져서 좀 크게 관리를 하나 봐요. 좀 크게. 근데 뭐 우리는 관심사는 그 그 사이의 간격은 우리는 관심사는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계속 왜 이러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메모리 주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그 주소를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지 정도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다. 자, 이제 뭐 포인트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이제 포인트형 변수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해봅시다. 이게
자, 그래서 포인트형 변수를 학습을 좀 해봅시다.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인트는 뭔가 가리키는 것 또는 가리키는 물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이래? 어, 이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포인트형 변수는 포인트형 변수는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일반 변수는 뭘 담고 있어요? 값을 담고 있죠. 근데 포인트 변수는 뭘 담고 있어요? 그냥 주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소. 그 차이만 알고, 그 차이가 다예요.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주소를 담고 있으니까 그 주소가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메모리 컴퓨터 안에서 막 이렇게 포인트 어디 가리키고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일반 변수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포인트 변수는 단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 또는 데이터 타입 뒤에 저 별표 에스트리크를 붙여서 선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저런 것처럼 int 하고 앞에다가 별표 저 뭐 우리가 뭐 백설표 그렇게 보통 뭐 그냥 흔히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 별표 모양을 붙이면 이제부터는 나는 이 a라는 변수는 일반 값을 담는 게 아니고 주소를 담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이상도 이하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차이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는 아마 저 별표를 A 앞에다 붙였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마, 근데 어디에 붙였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A 앞에다 붙였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저 포인트는 자료형 뒤에다가 붙이는 게 맞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인티저라는, 그러니까 인티저가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A는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에요. 근데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 포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인티저를 포인팅하는 데이터 타입. 무슨 말이죠? 그럼 그 데이터 타입은 주소라는 뜻이죠, 주소. 그래서 어, 엄밀히 따지면 의미상으로는 앞에 붙이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게 데이터 타입이니까 int하고 별표가 데이터 타입이니까 데이터 타입 앞 있고 데이터 타입에 별표를 앞에다 붙여줘야 된다. 물론 뭐 뒤에다 붙여도 이 의미상으로 이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자료형의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도 결국은 자료형의 한 형태예요. 그 인티저는 뭘 담을 수 있는 공간이죠?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캐릭터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 더블은 실수형, 플로트는 마찬가지 실수형이 좀 작은 실수형. 그럼 인티저 포인트는 뭘 담을 수 있는 공간? 정수의 주소. 그러니까 정수의 주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근데 그 주소가 정수 변수가 있는 곳에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봅시다.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를 가리키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 더블을 더블 데이터 타입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주소.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도 그냥 하나의 원 오브 데이터 타입이에요. 주소 공간이,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냥 데이터 타입. 근데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포인트 또는 포인트 변수, 포인트 형 변수,
대부분 비슷한 용어로 통용이 돼요. 통용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자, 캐릭터하고 C에 문자를 집어넣고 캐릭터 포인트에 변수 포인트 변수 만들고 저 안에 C에 앞에다가 저 붙이면 뭐라 C 앞에다가 M% 붙이면 주소죠. 주소를 어디에? CP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죠. 그 CP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저 그림이 돼요. 저게 이해가 되면 포인트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면 뒤에 이제 포인트를 응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가 포인트의 아주 기본이고 저기가 사실 포인트의 핵심이에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뭐 대신에 데이터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게 포인트 타입은 포인트 변수는 항상 몇 바이트이다? 4바이트예요. 항상 4바이트예요. 변수에 일반 값을 담는 변수는 크기가 바뀔 수 있지만은 포인트 변수는 4바이트예요. 왜냐하면 항상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주소를 담는데 왜 4바이트인지 이런 것들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캐릭터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 포인트는 포인터가 앞에 붙었고 이 에스테리크 표시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로는 의미상으로는 앞에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자, 혹시 여기까지가 이해가 혹시 안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질문을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저 빨간 점선을 표시했죠. 근데 컴퓨터 안에는 저런 점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상으로 주소가 저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안에 뭐 점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지 당연히. 음.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보면 이 포인트 변수에서 이제 이 별표, 이 에스트리크 연산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똑같이 생긴 모양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럴 때도 사용되고 저럴 때도 사용되고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것뿐이고 이 부분까지만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변수 선언이나 변수 정의할 때 보는 것처럼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포인트 변수를 만든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 방금 봤는데 그런데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도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포인트 변수 앞에 실제로 포인트 변수 선언할 때 말고 소스 코드에서 갑자기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이럴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레퍼런스
디레퍼런싱, 역참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소, 그러니까 선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주소 앞에 실제로 이제 소스 코드 중간중간에 저런 코드가 있으면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2학 연산자일 때는 뭐 그냥 곱셈 연산이지 뭐. 이거 얘는 우리 관심 대상 아니잖아. 이거 뭐 뻔한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가봅시다. 자, 포인트 사용을 예시를 보면, 자, 인티저,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인티저 어떤 n이라는 변수 앞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부터. 자, n이라는 변수 앞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인티저 포인터 np 하면 여기 np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는 안에 값이 없죠. 아직은 초기 안 했으니까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물음표예요. 자, 그 상태에서 2번을 실행을 시켜 봅시다. 이 n의 주소를 np에 집어넣었어요. 그 n의 주소는 얼마죠 지금? OX100 1000이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0번지를 어디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 np에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뭐 이 화살표는 원래 없지만은 얘가 그냥 이 1000번지는 2000번지를 가리키는구나. 이제 그냥 의미상으로 포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해보면 n을 %d 형식으로 출력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100이지 뭐. 아니 100이 있으니까. 그 np를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np 안에 있는 뭐예요? 값이죠. 자, 앞에 있는 다시 한번 봅시다.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 주소 앞이라는 게 이 포인트가 주소니까 포인트 변수가 주소니까 주소 앞에 사용됐죠 지금.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라는 게 뜻이죠. 이 이 주소에 들어있는 값 뭐예요? 100이죠. 둘 다 출력하면 둘 다 100이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떤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도 이렇게 출력할 수 있구나까지가 포인터 변수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인터 변수를 크게 무리 없이 물론 이제 좀 뒤에 응용을 할 때는 좀 더 복잡하게 응용을 해야겠지만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컴퓨터 배터리가 지금 한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실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는 마치고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면 돼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npn에 값이 100이 들어갔고 np 안에 n 주소를 지금 집어넣었죠.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프린트F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왜? 첫 번째 프린트F 출력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np, ox 1000이지. 이게 값이잖아요. 이 모든 변수는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이 np는 자기 안에 있는 값이 뭐예요? 1000이잖아. 자, 두 번째 printf는 출력하면 뭐가 될까요? np의 주소. 그럼 뭐가 돼요? 제렉스 1100, 제렉스 1100. 왜냐하면 이 주소가 있는 곳이 1100이었으니까. 세 번째 printf 출력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씩 가봅시다. np 앞에 있는 이 간접 참조하면 어디죠? 여기죠. 이만큼이잖아. 미안. 이제 다 왔는데.
자, 아마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보일 거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자 볼게요. MP하고 MP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MP부터 먼저 볼게요. MP는 1000이고 앞에다가 별표 붙이면 어떻게 되죠? MP가 있는 곳에 값이죠. 근데 이제 값인데 그 값은 결국은 100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값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공간 전체예요. 공간 전체. 그리고 그 공간 전체 앞에다가 앰퍼센트 붙이면 뭐가 돼요? 주소가 되죠. 그럼 주소가 뭐예요? 그래서 1000이죠. 그럼 10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실제로 컴퓨터로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1000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 여러분들 출력을 한 이 내용 자체가 뭐다? 우리가 개념적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실제 컴퓨터에서는 약간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똑같이 우리가 이해했던 대로 출력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실습을 좀 하고 친구들하고 좀 물어보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